오늘의 이야기는 미국 아이다호주의 코들레인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곳에는 거의 완벽해 보였던 커플 레리와 로리 아이젠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둘 중 한 명이 가진 어두운 비밀이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2018년 2월 13일 화요일 발렌타인데이 전날 68세 레리와 그의 아내 로리 64세는 로맨틱한 보트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해 뜨기 전 마리나에 도착해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판에서 일출을 보고 16마일 떨어진 현지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오전 7시경 그들은 코들레인 호수로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지만 아침은 매우 추웠습니다. 커플은 히터를 켰고 곧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0시 23분 로리는 당황하고 공포에 질려 비상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전화 교환원에게 자신이 호수에 있지만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이 뇌졸중을 일으킨 뒤 물에 빠졌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남편을 찾을 수 없다고 반복했습니다. 다행히도 로리가 전화를 건 위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고 구조대는 즉시 출동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로리는 발견되어 해안으로 이송되었고 구조선 안에서 담요에 쌓인 채로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려 했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찾을 수 없다고 계속해서 말하며 울기만 했고 조금 진정된 후에야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로리는 어느 순간 남편 레리가 엔진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그것을 확인하러 갔고 잠시 후 남편이 돌아섰을 때 남편의 얼굴이 창백했고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남편이 비틀거리다가 물속으로 떨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로리는 남편을 도우려고 달려갔지만 히터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로리는 실제로 그 당시 코가 심하게 다친 것으로 보였고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잠수부들은 즉시 수색을 시작했지만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아마도 시신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당시 2월이었고 호수의 물은 끔찍하게 차가웠으며 상당히 깊었습니다. 남편을 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고 수색은 처음에 로리가 발견된 파우더혼 베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곳은 부부가 여행을 시작한 지점인 선욱 베이에서 약 4마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파우더혼 베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부는 계획된 경로의 절반도 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로리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경찰은 배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아마도 로리의 코 부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레리와 로리는 결혼한 지 17년이 되었고 함께 한 세월은 거의 30년이었습니다. 레리와 로리는 이전 결혼에서 얻은 8명의 자녀, 15명의 손주, 그리고 1명의 증손주를 두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매우 사이가 좋았고 쿠거 걸치 지역의 바켓 트레일에 있는 정원과 매력적인 숲이 있는 아름답고 큰 집에서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고 있었고 지역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남편 레리는 이미 은퇴한 상태였고 은퇴 전에는 목재산업회사에서 관리직을 맡았었고 산불 방지 및 소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부인 로리는 여전히 노스 아이다호 주택연합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 단체는 저소득층에서 중간소득층 가정까지 적절하고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로리와 레리는 낚시와 사냥을 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고 하와이와 유럽 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남편 레리와 부인 로리는 다투는 일이 거의 없었고 레리는 항상 아내 로리를 존경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아내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자녀들은 그것이 지루하면서도 매력적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분명히 매우 성공적이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모님의 사고 소식은 자녀들에게 빠르게 전해졌고 몇 시간 전만 해도 자녀들은 레리로부터 일출 사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소식을 믿기 힘들었습니다. 다만 2월에 부모님이 그런 여행을 간다는 것이 약간 무모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Didn't feel good, and he was doing things weird, and then he went up to the motor, and the motor wasn't broken, it was the other motor. Okay. And then I said, why are you doing that? And he turned to look at me, and his face just looked, Okay. it looked awful, and then it just started to fall, and I tried to get the bell. I'm just gonna try to ask you some questions so we can kind of figure out where to go from here. Okay. Can you tell me, how did you get the bloody nose? I fell down. You fell down. So Okay. she fell against I the door. was trying to She was grab trying him. Okay. All right. Well, we got the best. 레리는 항상 은퇴 후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때 그리고 하고 싶은 만큼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구조대원, 수사관,
그리고 지역 주민을 포함한 모두가 이것이 단지 또 하나의 불행한 사고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조사를 하기 위해 로리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그 운명의 날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 나누기 위해 부인 로리를 방문했고, 로리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6시 40분 남편 레리는 기억에 남을 만한 일출 사진을 찍어 자녀들에게 보냈고, 그 후 부부는 잠시 껴안고 출발했고, 레리가 키를 잡았고 로리는 잠깐 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남편은 핸들에 너무 기대고 있어서 점화 장치에서 열쇠가 빠져버렸고, 그 순간 안전 케이블이 달린 비상정지 스위치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비상정지 스위치는 기계가 오작동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멈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엔진이 멈췄고, 남편 레리는 전동 모터가 있는 배의 앞쪽으로 갔고, 그때 뭔가가 일어났는데, 남편 레리가 돌아섰을 때 남편은 멍한 표정을 지었고 발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물속으로 빠졌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물속으로 사라지자 부인 로리는 아마도 남편이 바지 주머니에 휴대폰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 당시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고 자신의 휴대폰을 차에 두고 와서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도움을 청할 방법이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찾기로 결심했지만 남편이 물속으로 빠진 자리에서 멀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인 로리는 경적을 눌러 주의를 끌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담요를 집어 자신을 덮으려 했을 때 남편의 휴대폰을 발견했고, 로리는 즉시 응급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여전히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몇 주 전인 1월에 부부는 온 가족과 함께 플로리다에 있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부인 로리와 남편 레리는 또 다른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RV를 타고 미국 서해안으로 가서 두세 달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월 짐을 싸던 중 부인 로리가 플로리다로 다시 여행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레리는 조금 놀랐습니다. 부부는 최근에 플로리다에 다녀왔기 때문이었지만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좋아했던 레리는 별다른 고민 없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68세에게는 꿈같은 휴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로리와 함께 그는 휴식을 취하고 항해를 즐기고 심지어는 팔콘 헤비 로켓 발사도 관람했습니다. 이 여행의 마지막에 레리는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한이 들고 항상 피곤했으며 정신이 산만했습니다. 남편 레리는 독감에 걸렸을까 걱정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며칠 후 경찰관들이 수색 영장을 가지고 로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경찰관들은 로리의 컴퓨터와 여러 문서들을 가져갔고 며칠 후 로리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체포는 남편 레리의 실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로리는 절도와 금융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지막 플로리다 여행 직전 로리가 일하는 회사의 회계사들이 재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지출과 청구서를 발견했고 그 수표들은 이사회 승인 없이 로리 혼자서만 서명한 것이었습니다. 로리는 이사회 멤버들이 얼마나 바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이 직접 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실수를 인정했고 심지어 해고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대신 회사는 로리에게 유급 휴가를 주었습니다. 그동안 회사 이사회는 이 문제를 더 조사하고 싶어 했습니다. 로리는 그 회사에서 여러 해 동안 일해왔으며 그녀의 업무 능력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동료들은 이것이 단순한 부실한 회계 처리일 뿐이고 곧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가 조사한 상황은 직장 동료들의 믿음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심각했으며 결국 로리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그녀는 2년 넘게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약 58만 달러를 횡령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체포된 직후 지역 경찰은 이 사건을 FBI에 넘겼습니다. 4개월 후 로리는 연방범죄, 절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FBI는 그녀가 매우 정교한 사기를 저질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가공의 회사를 만들어 청구서를 발행하고 자신이 일하던 조직의 자금으로 그 청구서를 결제했습니다. 로리가 만든 가공의 회사들은 그녀의 세 딸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로리는 그들에게 횡령한 돈을 송금했습니다. 또 다른 딸은 로리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그녀의 비서로 고용되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로리 딸들의 직위와 업무는 서류상에만 존재했습니다. 게다가 로리는 이 딸에게 추가로 돈을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로리와 레리가 함께 낳은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둘 다 이전 결혼해서 자녀를 두었으며 부인 로리에게는 6딸이, 남편 레리에게는 딸 하나와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레리의 돈에 대한 태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편 레리는 모든 것을 열심히 일해서 성취했습니다. 대출을 신뢰하지 않았고 자신이 살 수 있을 때만 무언가를 구매했습니다. 남편 레리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돈의 중요성과 지출을 꾸준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가르쳤습니다. 레리는 항상 자녀들에게 성실하고 정직하며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가 그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으며 그 시간들은 그에게 특히 소중했습니다. 반면 아내 로리는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집이 없어 누군가 쫓아낼 때까지 잘 수 있는 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10대 시절 로리는 전 남편 스티븐을 만났고 19살 때 그와 결혼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상당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로리는 비서로 고용된 회사에서 레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역시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배우자가 있었지만 함께 보낸 시간과 출장 덕분에 그들의 관계는 곧 연애로 발전했습니다. 로리는 남편 스티븐을 떠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딸들이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도록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딸들은 아버지 스티븐에게 그가 떠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은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리가 그를 처음 배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로리는 남편 스티븐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레리 역시 자신의 결혼 생활을 끝냈고 두 사람은 마침내 공식적으로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2004년에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레리는 로리가 돈을 낭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레리는 모든 것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을 선호했고 그의 자녀들 역시 이러한 점에서 엄격하게 교육받았습니다. 그러나 로리는 딸들에게 돈을 송금하면서 이 사실을 자신들끼리만 비밀로 하자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는 추가 자금이 필요했을까요? 레리와 로리는 자신들이 재정적으로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레리는 주식시장에 투자했고 부부는 그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로리의 딸들이 기억하기로는 어머니 로리는 항상 자기 뜻대로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만약 어떤 규칙이 로리에게 어리석게 보인다면 그녀는 그 규칙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직장을 잃었을 때 회사에서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자 로리는 밤에 그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에게 속한다고 생각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레리가 실제로 죽었는지 아니면 도망쳐서 아내와 함께 그들이 훔친 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리가 감옥에 있을 때 법원은 그녀의 보석금을 75,000달러로 책정했습니다. 로리의 딸 중에서 그녀의 금융사기에 관여하지 않았던 딸이 어머니를 대신해 보석금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로리는 모든 것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이것이 단지 오해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여전히 레리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 중이었습니다. 헬리콥터와 특수소나를 사용하여 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로리 역시 도우려 했지만 남편이 물에 빠진 장소에 대해 구체적이거나 중요한 것은 전혀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행동은 꽤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농담을 하다가 이유 없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딸들에게 수사관들이 남편의 살해 혐의를 자신에게 씌우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능한 빨리 집을 팔고 떠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국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딸들은 어머니를 위해 호텔 방을 빌려주기로 결정하고 짐을 싸서 이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웃들이 갑작스러운 이사와 소란을 의심스럽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한편 남편 레리의 자녀들도 경찰서를 찾아가서 로리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 레리의 보트 사고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3월 1일 남편 레리가 실종된 지 2주 반 만에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레리의 시신이 호숫가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로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로리는 말을 멈췄고 보안관 사무실에 가서 추가 정보를 알아보려는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곧 부검 결과가 나왔고 레리의 폐에서는 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당황스러웠던 것은 톡극물 검사 결과였습니다. 부검 결과 레리의 몸에서 치사량의 벤드릴이 검출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레리의 차에서 이 약품 패키지가 발견된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이 약은 다양한 알레르기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입니다. 벤드릴의 부작용으로는 졸림, 반사신경 저하, 현기증 등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치료 용량은 밀리리터당 1000나노그램입니다. 그러나 레리의 체내에는 7000나노그램이 넘는 양이 검출되었습니다. 모든 정황은 레리가 독살당했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레리가 플로리다 휴가 끝에 몸이 좋지 않다고 느꼈을 때도 이 약물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고, 레리가 생각한 것처럼 단순히 독감이 아니라 벤드릴 과다 복용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레리의 시신이 발견된 후 로리는 딸들에게 경찰이 모든 죄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리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죽을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단지 모든 사람을 자신이 죽은 것으로 믿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딸들에게 자신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만 결국 로리는 이 생각을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절도 혐의로 법원에 출석하기로 되어 있던 날 로리는 나타나지 않았고, 어머니 로리를 위해 보석금을 낸 딸은 그 순간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하기 힘듭니다. 로리 딸은 75,000달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찾아 법원에 데려오기 위해 추가로 17,000달러의 비용을 더 부담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 딸은 세 번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고 몇 주 후에 출산할 예정이었습니다. 로리 딸은 어머니가 자신만을 생각하는 조작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리에게는 아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로리는 자취를 감추었고 경찰은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곧 유명한 도그 더 바운티 헌터까지 로리 찾기에 나서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로리가 검찰청에 나타났는데, 그녀는 새로운 헤어스타일과 햇볕에 그을린 피부로 마치 휴가에서 막 돌아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에게서 숨고 있던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재정 범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나면 자신을 내버려 둘 것이라고 희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탐정은 그녀의 출연을 이용해 몇 가지 질문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로리는 협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로리는 는 변호사의 참석하에만 이런 신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고, 조사 중 경찰은 2월 13일 아침에 촬영된 일출 사진이 로리가 찍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이전 진술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그 사진을 레리에게 보냈고 결국 그의 자녀들에게도 전달되었는데, 수사관들은 그때 레리가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졌지만 사진은 라이브 기능이 켜진 아이폰으로 촬영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이 기능은 사진을 찍을 때 몇 초 동안의 소리를 녹음하며 그 라이브 사진에서 레리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는 그 당시 살아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68세의 레리가 배에서 엄청난 양의 벤드릴을 복용했음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사고 후 촬영된 사진들을 검토했을 때 특히 로리의 가방 안을 찍은 사진에 주목했는데, 그 안에는 주스 한 병이 있었고 경찰들은 레리가 그 주스와 함께 약을 복용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경찰들은 작은 실험을 진행했고 약을 주스에 떨어뜨린 후 몇 분 만에 완전히 녹아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조사관들은 남편 레리에게 일어난 사고가 로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꽤 달랐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리는 그렇게 높은 용량의 약물이 그렇게 빨리 강력하게 작용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도 그 사고가 더 깊은 물에서 일어나기를 의도했을 것입니다. 경찰은 레리가 물에 빠졌을 때 로리가 구조대 신고하기 전에 가능한 멀리 항해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구조대가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남편이 물에 빠진 장소가 아닌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수부들이 단순히 잘못된 장소에서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찾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레리가 얕은 물에 빠졌기 때문에 몇 주 그의 시신이 수면에 떠올랐고, 조사관들은 그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레리의 몸에 다량의 약물이 존재했던 것은 확실히 중요한 단서였기 때문에 레리가 물에 빠졌을 때 아직 살아있었다 하더라도 약물의 영향으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고 물에 떠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경찰들은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레리의 폐에서 물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마른 익사일 가능성이 있었고, 이런 현상은 소량의 액체를 삼켰을 때 성대가 경련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른 익사 현상은 물이 폐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신체가 방어하는 기능이지만 결국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마른 익사의 경우 물이 폐로 들어가지 않지만 산소 부족으로 인해 질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리가 물에 빠졌을 때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결국 로리의 코가 손상된 상태였기 때문에 레리와 로리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로리의 컴퓨터 검색 기록을 검토했을 때
로리와 레리가 플로리다로 떠나기 전에 로리가 플로리다주의 물살의 흐름 그리고 가장 깊은 장소에서 익사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음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2월 13일에 로리가 해고되었고 금융 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신문에 보도될 예정이었습니다. 로리와 레리가 로맨틱한 여행을 떠난 바로 그날 로리의 큰 비밀이 밝혀지려 하고 있었고 로리는 남편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지역 신문 구독을 취소하기까지 했습니다. 로리의 딸들과 레리의 자녀들 모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로리는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신을 떠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리가 저지른 일은 남편 레리의 원칙과 근본적으로 상충되었습니다. 게다가 조사관들은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전 로리가 남편의 유언장을 변경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정된 유언장에 따르면 로리의 자녀들이 재산의 80%를 상속받는 반면 레리의 자녀들은 20%만 상속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로리는 공식적으로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은 열리지 않았는데 그녀가 인정 협상 플리티를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알포드 탄원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검찰의 증거가 유죄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진술입니다. 2021년 5월 24일 선고 심리가 열렸는데 레리의 자녀들과 로리의 두 딸이 참석했고 특히 피고인의 딸들에게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로리 딸들은 어머니를 지지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레리를 위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로리도 진술을 했는데 50분 동안 준비된 진술서를 페이지마다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레리의 죽음에 대한 완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했지만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의도로 주스에 약을 넣었으며 잠든 사이 레리가 실수로 그 주스를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리는 최소 30년이 지나야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로리는 이전에 절도와 횡령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고 로리의 네 딸들은 로리가 훔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절도 공모 혐의를 받았습니다. 로리의 네 딸들은 각각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로리에게서 받은 돈을 반환해야 했습니다. 로리와 레리의 집은 매각되었고 그 수익금은 로리의 금융사기로 인해 발생한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재판 선고에서 로리는 다음과 같이 맹랑한 진술을 했습니다. First off, I'm very happy to finally be able to. First off, I'm very happy to finally be able to tell the families what happened. It's not easy, but I want you to see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Is that I emphatically know that I am responsible for Larry's death. And I have known that from the very first day. I wish so badly that I could go back and tell my family what had happened right then. It would have saved so much pain. A week or two after the embezzlement was discovered, I knew that my life was over, and I had two options: death or life in prison. I know that Larry would still be alive if it was not for me fixing a drink with Benadryl in it so that I would be able to selfishly and cowardly take my life. If I wouldn't have had that bottle in there, he would not have accidentally drunk it.